3번. 자, 39페이지 연습 예제들은 일단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증명하는 문제지만 이 식의 조작에 관련된 거거든. 편값 정리를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하는 그냥 연습 문제예요. 계산 연습 문제잖아요. 일단은 지금 그 39페이지에 제시문도 거의 없고요. 제시문도 거의 없고 그냥 단순한 증명 문제인데 편값 정리를 이용하도록 제시가 돼 있어. 알겠지? 편값 정리를 이용하여서 아래 부등식들을 증명하시오. 자, 먼저 문제 1번.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가 코사인 B 마이너스 A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미 편값 정리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편값 정리를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를 갖다 일단은 점검을 해두세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일단 이 꼴과 편값 정리가 주어진 부등식과 편값 정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찾아야겠지. 그치? 그 관계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는 결국은 함수 fx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부등식의 적절한 함수 fx의 가정이에요. 함수 fx의 가정. 지금 이 부등식과 관련되어 이걸 편값 정리로 보려고 한다면 이것의 편값 정리의 꼴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어? 그치? b-a분의 이에 대한 축축은 굉장히 쉽죠? 그치?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 이렇게 됐을 텐데 결국 함수 fx가 뭐라는 얘기야? 코사인 x란 얘기죠 이거? 그치? 따라서 f'c 뭐가 존재한다? c가 반드시 cfc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a와 b 사이에. 이거 먼저 쓰는 거예요. 뭐부터 찾아내서? 이거부터 찾아내서. 이게 첫 번째야. 알겠지? 이거의 형태로부터 이걸 찾긴 하지만 실제로 찾아내는 중요한 것은 답안했을 때는 함수 fx를 뭐라고 가정하자? 코사인 x라고 가정하자. 그치?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2가 성립한다. 우리가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갔지만 실제로 답안 쓸 때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알겠지? 마치 이걸 갖다가 내가 정말 귀신같이 찾아낸 것처럼 사기 싹 치면서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보다 보면 답안이나 해설지 보다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출발할 수 있지? 이거 fx를 어떻게 코사인 x라고 가정하고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이런 거 좀 신기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지? 그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문제를 거꾸로 한 거야, 대부분. 지난번에 보조함수 같은 것들, 그치? 그런 게 좀 그런 성향을 띠지. 딱 보면 도대체 이런 보조함수를 어떻게 생각해냈지? 결국은 푸는 걸 가지고 증명해야 될 대상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유추해 가는 거야. 답안 쓸 때는 거꾸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치, 실제로 이걸 하는 거예요, 요거. 결국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결국 뭐다? 결국 요구사항은 f'c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작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럼 부등식 증명 끝이지? 그래, 안 그래? 즉, 이러한 부등식들을 이 부등식에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차에 대한 부등식, 합차에 대한 부등식이죠. 그치? 그리고 동일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어떤 두 개의 변수나 상수에 대한 이러한 부등식들이야. 알겠지? 특정 함수 형태의 꼴로 유추되어지는 두 개의 변수나 상수에 대한 부등식들은, 합차에 대한 부등식들은 편값 정리를 사용하여서 함수 fx의 꼴을 추정하여서 결국은 그 함수의 미분에 대한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 말은 좀 복잡해도 과정은 이해하겠지? 뭘 하는 건지. 응? 그러면 실제로 뭘 해야 돼? 실제로 이거 해야 돼. 알겠죠? 실제로 이거 하는 거야. 함수 fx를. 함수 fx 미분하면 뭐야? sin x, sin c. 자, sin 함수의 성질상 뭐와 뭐 사이야? 1과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래서 이것의 절대값은 항상 뭐야? 그치, 1보다 작고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 증명 끝이야. 뭘 증명하는 거야? 증명의 목적은 결국 이것의 증명으로서 끝나게 되는 거야.
신경 써야지. 이제 그거 정리하는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과정상에서 일단 큰 틀에서의 방향만 지금 본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무엇도 점검해야 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것. 그치? 등호 들어가는 부분은 A 콜 B일 때 성립 가능하지? 등호 성립한다. 자, 이제 부등식 부분만 보면 돼. A와 B가 같지 않다면 A와 B가 같지 않다면 이거 왜 쓴 거냐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요 평값, 저 부등식에서, 저와 같은 부등식에서요,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다뤄줘야 돼. 이제 세부적인 주의사항이야. 알겠지? 평값 정리를 이용할 때 분모에 B-A가 있잖아요. 그치? 그것과 부등식으로 넘어갈, 보통 부등식은 분수꼴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분수꼴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우변이 0이 되어지는 경우, 그치? 우변이 0이 되어지는 경우는 평값 정리로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0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알겠지? 그래서 평값 정리로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주의해서 그 부분 하나. 요거는 예외로서 여러분들이 따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자, 여기까지는 그와 똑같은 내용들이고. 그리고 어차피 코사인 x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c가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c는 항상 1보다 어때? 작거나 같지. 그치? 여기서는 부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전체가 1보다 작다는 것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쵸? B-A에서 B-A의 FB-FA에서 전체 절대값. 분모, 분자, 절대값 벗겨도 이 경우에는 상관이 있어 없어?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부등식은 이제 최종적인 부분에서 붙여주거나 해서 정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대신에 절대값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빠뜨리시면 안 돼요. 식속에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 문제, 문제 2번을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한번 함수 fx를 한번 찾아보시죠. 두 번째 문제에서 함수 fx. 중요한 건 함수 fx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야. 평값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주어진 부등식의 꼴을 보고. 자, x가 0일 때 로그 x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이 0과 x 사이다. 자, 지금 처음에 헤매고 있으신 분은 처음의 형태가 아까 전과 같이 fx의 차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분들이 꽤 될 거야. 평값 정리사라면은 여하튼지 함수의 차이가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중요한 가운데 부분의 식이 함수의 차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지금 당장에? 돼 있어. 돼 있잖아.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것도 못 보면은 지금 문제야. 로그 a분의 b꼴이잖아. 그치? 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평값 정리의 형태에다 맞추는 거야 무조건. 평값 정리의 형태에다가. 로그나 지수함수들은 얕은 그것을 연산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 함수 쓴다고 보면 돼. 그래프의 형태나 그것을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결국 식이 뭐라는 얘기야? 로그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x. 함수 fx는 뭐겠어요? 함수 fx는
로그 x인 거야. 지금 먹어. 나눠. 먹으면서 해. 아, 그치. 아, 로그 x가 되냐? 아니다. 이거 내가 미쳤다. EX?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fx가 로그 x로 잡으면 안 되네. 그치? 그러면 식이 안 맞지? 부등식에서. 로그 2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로그 x. 좌변에서 옮겨와서 x 마이너스 알파 이꼴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치? 이거 좀 안 되지 실수했네. 여기서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연대수 2에 대해서, 그치? 넘겨서 정리해줘야겠네. 그쵸? 그래서 x 2x 마이너스 1에 2의 x로서. 그치? 오른쪽 번의 부등식만 보게 되면 일단 그래서 함수 fx를 뭘로? 함수 fx를 익스포넨셜 x로 놓고 보는 거죠. 그치? 왜냐면 익스포넨셜 제로가 뭐기 때문에?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빠진 거야, 분모에 지금? 마이너스 0이 빠져 있는 거죠. 0에서 x까지. 평값 정리. 0에서 x까지. 그래서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제로. 얕은지 하나의 함수로서 평값 정리의 꼴이 어디서 나타날지 그걸 이제 추적하는 게 함수 fx를 찾고 그 꼴을 추적해내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다. 자, 이제 요거 증명하는데 이분 증명할 때 이제 뭐 해야 돼? 함수 fx에 대해서 f'c를 갖다가 계산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f'c가 지금 얼마예요? 그대로 2의 c제곱이 되지. 그대로 2의 c제곱이. 제로부터 x까지의 평값 정리이기 때문에 이 c는 반드시 어디 사이에서 있어야 돼. 지금 평값 정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거야? 제로에서 x까지 한 거지. 이때 이 평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어디에 놓여 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이 사이에 반드시 놓여 있죠. 그치? 그래서 2의 c는 반드시 뭐보다 작도록 돼 있어? 그쵸? 2x보다 작게 돼 있죠. 그치? x가 양일 때, x가 양의 값에서 증가함수니까 익스포넨셜 x가. 그거 하나 덧쳐주면 될 거야. 익스포넨셜 x가 증가함수이고 c는 제로에서 x 사이에 존재하므로 익스포넨셜 c는 익스포넨셜 x보다 작다. 그래서 c가 제로와 x 사이에 존재하므로 반드시 존재해요. 가운데 항에다가 리미트 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ln x분의 2x 마이너스 리미트 제로요. 1 나오지 않나요? 리미트 x를 제로로 할 때 1, 1, 0
미분하게 되면은 exponential x 0, 1, 0.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0이 지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어. 리미트잖아요. 그 0의 그 0보다 큰 값이 되어지게 되지 여기서는. 일단 순서대로 한번 점검을 해봐. 조금 더 보고. 함수 fx가 0보다 클 때 연소이거 미분 가능하고, 일단은 우변에서 요 부등식은 문제는 없죠, 지금. 그치? 그래서 이때 c가 로그 x분의 exponential x 마이너스 1. 양변에 로그를 취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x가 0일, 근데 등호가 실제로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갈 때들은 실제로 이것이 0으로 갈 때 조임 정리에서 이제 성립하는 거거든. 그치? 좌우변에. x가 0으로 갈 때. 이의 영수 1. x, 2x, 마이너스 1, 2x.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네. 극한에서. 부등식 자체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주어진 함수가, 요 함수가 x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 있잖아. 요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거를 증명하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 증가함수라고 한다면은, 좌변의 함수값이 0의 극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0은 되지 못하고 0보다는 반드시 큰 값이어야 되거든? 그런 이제 개념들, 이제 입실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극소값이라든지 극미값,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설명해서 만일 증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함수 자체가 단조 증가한다거나, 그러니까 감소하거나 함수의 값이 일정해지는 구간 없이, 그치? 함수의 값이 일정한 부분이 없이 이것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 0에서 요거에 대한 거지. 1에서 exponential x까지의 범위로 본다고 한다면 이 함수가 1 이상의 모든 x들에 대해서 0 이상의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함수가 항상 증가함수라는 걸 이제 미분을 통해 가지고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면은 사실 성립하게 될 거야.
이거 그래프 개형 가지고는 안 되고 미분해서 증명해야겠네. 그것까지 하려면. 그래요. 학생이 지적한 대로 요거는 극한상에서 지금 좀 문제는 있어. 뭐냐면 지금 요 부등식으로 요런 부등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세변의 극한을 취했었을 때 1로 다 수렴해 버리게 되지. 조임 정리에 의해 가지고 x가 0으로 갈 때 x 0에 대한 극한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 1이고 여기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조임 정리해서 얘가 1로 수렴해 버리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극한에 대항하면서 어쨌든지 그 값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x가 0일 때는 어차피 포함이 안 되는 거지. x가 약이니까. 그걸 포함하지 않으면서 극한에 의해서 조임 정리해서 이것이 등호가 성립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등호가 성립되어질 가능성이. 근데 이때 등호가 성립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쓸 수 있는 것, 못하도록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함수가 중간에 있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라는 걸 보여주면 단조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만 보여주면 미분을 통해 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지는 구간이 없이 알겠지? 무조건 증가하고 있는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어떠한 극한에 가서라도 어떠한 극한에 가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값은 항상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함수 중간의 부분이 이것의 경계의 값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항상 크다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이거는. 그치?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추가가 더 돼야 되겠네요. 일단 이제 평값 정리로서 이제 부등식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방법상의 것을 갖다 하나 설명하기 위한 문제라고 일단은 봐둡시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극한에서의 문제점은 조금 더, 여기 추가로 이제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등호의 성립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문제 3번. 자, x가 양일 때, 마찬가지로 x분의 1보다 크고, x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로그 x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로그 x가. 자, 이에 대한 증명. 3번 문제. 자, 여기서는 뭐 뻔하니 보이죠? 함수 fx 자체가. 그치? 로그 x로 설정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로 되어 있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 그래서 분모에 뭐가 없어요? 이 지금 분모가 없는 거야.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분모가 지금 1로 축약되어져 소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변과 이제 좌변에 관한 것만 우리가 살피면 되겠지. 항상 써야 되는 거. 평값 정리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반드시 써야 되죠. 그리고 그것의 f'C에 대한 관계의식. 로그 x 미분하니까 당연히 뭐야? 로그 x 미분에서 실제로 증명하는 거는 뭘 대신 증명하는 거다? 2에 대한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f'C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서. 알겠지? 미분된 함수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서 부등식을 증명하자 하는 게 목적이다. C분의 1이다. 이때 C는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치?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따라서 그것의 역수기 때문에 C가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속하고 x가 지금 양의 값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것의 역수를 취하기 때문에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죠. C분의 1을 취하게 되면. 그래서 C분의 1에 대해서 x 플러스 1분의 1부터 x분의 1 사이에. 그리고 C분의 1이 뭐야? 지금 C분의 1이 f'C로서 주어져 있는 가운데의 식과 똑같지? 그치? 요 식이 자체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식의 부분이 로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x가 같으니까. 즉 주어진 부등식에서 b-a분의 fb-fa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f'C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b-a분의 fb-fa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fx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F'C를 계산하고 X에 관한 부등식을 F'C에 관한 부등식으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이때 이 함수의 뭐 증감이라든지 이 함수 자체, 여기서는 지금 이 값이 C분의 1로 해가지고 C 값이 요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서 있지만은 꼭 이런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이 C 값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 자체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부등식이 증명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 함수 자체가 항상 어떤 값보다 작다든지 주어진 함수가 꼭 이런 이제 사이값에 관한 어떤 조건들뿐만 아니라 근데 상당수 부분이 이 C의 조건이 A와 B 사이 구간의 경계의 값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그 조건 가지고 부등식을 변형해서 증명하는 경우도 지금처럼 앞에서의 두 가지 경우에서처럼 이런 경우들은 자주 나와. 됐죠? 자, 이거 식변형 연습인데 이러한 부등식의 증명들은 언뜻 보기에는 도대체 어디서 온 부등식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 부등식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함수가 미분을 통하게 되면 미분이나 적분을 통하게 되면 함수의 식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지. 일반적인 변형들보다 단순한 합성함수는 이런 것들보다는 미분이나 적분을 통하게 되면 함수 형태가 굉장히 크게 변한단 말이야. 특히 어떠한 함수들? 지금같이 로그 함수라든지 지수함수 같은 것들. 또 분수함수 고래 형태들. 이런 것들은 그 형태들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등식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 부등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갖다가 단순한 추적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꽤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부등식들이 되어지게 돼.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숨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부등식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문제 4번은 다음 주까지 과제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쓰기 과제 아니에요. 쓰기 과제 아니고 이건 풀어만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풀어오신 분들 중에서 일부에 뭐 잘 풀어오시거나 설명 가능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문제 4에 1번과 2번 두 개가 있죠? 소문항 1, 2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소문항 1번만 푸셔도 괜찮아요. 소문항 2번은 정말 심하게 식변형이 된 거거든? 난이도상으로는 거의 최상급 문항이에요. 평값 정리를 활용한 부등식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1번 문항은 기본적인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함수적인 어떤 방법론, 함수 fx를 찾아서 둘 다 똑같아요. 함수 fx를 찾아서 하는 건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이 2번 적용되게 될 거야. 아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식변형이 굉장히 심하니까는 2번까지는 아니더라도 1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어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번까지 한번 문제만 한번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발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해 오세요. 수업 시간에. 자, 이와 같이 평값 정리를 사용한 부등식 증명 문제들, 논술 부등식 증명 문제에서는 상당히 자주 쓰이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3회 섹션 3이에요. 접선과 변화일 부분에 기본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